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 1, 2년차 때도 꾸준히 다니던 헬스장을 3년차 말 전문의 시험 준비한다고 안 다닌 뒤로 지금까지 쭉 안 다니고 있어서 그런가? 그때는 코로나 같은 게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시험만 끝나고 펠로우 적응하면 다시 다니려고 했었다. 우유를 먹읍시다. 맛있다. 집 앞 운동장을 간간히 달리기는 하는데 달릴 때도 예전처럼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요즘 몸이 너무 무겁다. 0.1톤의 3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요새 약간 좀 무기력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어갖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피나스테라이드의 부작용 중에 무기력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요새. 먹기 시작한 지 5달째 접어들고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부작용인가? 아니면 우울증인가? 그래도 약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이 간절함은 탈모인들이라면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에서 나온 기괴한 미래의 모습들은 그래도 현실보다는 덜 섬뜩하고 영화 속 숲속에 나온 오두막집은 현실보다 더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마 내가 은퇴하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콰이어토에 대한 TV 광고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자취방에는 TV가 없다. 끝. 자, 오늘의 저의 출근 가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브이로그 찍을 준비물들이고요. 장 볼 때 이거 안 챙겨가면, 쇼핑백 안 챙겨가면은 거기서 뭘 사야 되거든요. 그냥 쓰레기 봉투 사도 되긴 하는데 은근히 돈이 엄청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챙깁니다. 당연한 건가요? 장마철이라 그래갖고 비가 한번 싹 오는 거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냥 눅눅하기만 하고. 저 옛날 어릴 때 장마철에는 이렇지 않고 진짜 한 보름이면 보름, 막 일주일이면 일주일은 계속 장대비가 쏟아졌던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흐리기만 하고 날씨가 비 좀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내 교수님이 휴가 가셔갖고 제가 그 땜빵을 해야 되거든요. 외래를 제가 대신해서 보진 않는데 회진도 제가 대신 돌아야 되고, 보통 휴가 가실 때 다른 교수님들은 응급실을 다른 교수님 앞으로 입원시키라고 그렇게 돌려놓고 가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교수님 없는 사이에 신환이 문제인데 그게 별일 없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로딩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나도 휴가 가고 싶다. 작년에도 연차를 안 쓴 건 아니었는데 전문의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를 위해 1년치 휴가를 몰았었더니 휴가 같은 휴가를 보내지도 못했다. 사람이 1년 반을 제대로 된 휴가 없이 살다 보니 몸이 망가지나 싶기도 하고, 사실 이 정도로는 끄떡도 없는데 멘탈만 바사삭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나도 휴가 가고 싶다. 펠로우 때는 연차를 5일을 쓸 수 있어서 1년에 일주일 정도 쭉 쉬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같은 게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대전이 최근 코로나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코인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 같은 게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오늘도 퇴근만 하면 장만 보고 조촐하게 혼자 삼겹살 파티나 해야겠다. 생각만 해도 겁나 신난다. 주차장 앞에 차 막히는 거 싫어하냐? 출근합시다. 자기가 소리를 질러야지 이게 조금 통증이 해소가 돼. 그거 뭔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럴 때 갑자기 왜 감각이 무서울 때 소리 지르면 안 무섭잖아. 우리 투석실은 분위기가 참 좋다. 이번 주는 본격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 나는 장마의 그 끄급하면서도 뭔가 빗소리로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묻혀버리고 모든 잡음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막 쏟아지는 장마철의 비를 보면 동남아에 온 듯한 느낌도 든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게 바뀌었어도 비에 적셔진 도시에서 나는 냄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어릴 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도 든다. 근데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어제 비가 잠깐 올 때의 영상을 넣기로 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비가 오는 걸 보면 기분이 참 좋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 갔었던 레지 2년차 때가 생각난다. 라오스를 갈까 베트남을 갈까 고민했는데 좀 안 가본 데를 가보고 싶어서 캄보디아를 갔다. 캄보디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비가 기분 좋게 쏟아졌고 단식과 경무로 심신미약 상태인 나에게 쇼생크 탈출과 같은 자유로운 기분을 들게 해줬다. 그리고 10,000원을 내고 예약한 게스트하우스 1인실은 단순한 1인실이 아니라 독채였고 풀장도 꽤 깨끗했고 풀장 옆에는 통유리로 돼 있는 바도 있었다. 나는 그 바에서 망고 주스를 원없이 마셨다. 캄보디아 망고 주스는 양도 많고 엄청 진한데 한 잔에 1,000원이었다. 빗소리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때의 나는 비가 이렇게 세차게 와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만끽하는 여유로움에 기분이 좋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빗소리를 들으면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비록 그때와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 들고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건 그 순간보다 시간을 타고 흘러 지속적으로 곱씹어 보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래서 경험이란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다. 의대 다닐 때 부모님도 그러셨다. 의사 1년 늦게 되면 1억 손해보는 거라고. 대학교 신입생 때까지만 해도 연애란 나쁜 감정이고 분가분가는 물론이고 뽀뽀도 결혼을 한 사이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공부를 더더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만이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물론 그때처럼 살았다면 고리타분하고 이야기할 때 별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쯤 전문의를 따고 로컬 나가서 3년은 굴러먹었으니 집도 하나 샀을 거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보다 더 성실하고 모험적인 의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는 더 좋다. 아직 덜 살아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10억이라면 모를까 그깟 2, 3억으로는 지금의 나를 후회하게 만들 순 없다. 지금의 나는 그때는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다. 아무튼 휴가 가고 싶다. 선생님 갈게요 지금. 네. 나도 교수님이 하는 걸 한번 해봤다. 별로 재미는 없었다. 훨씬 머리 단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쵸? 3주에 한 번씩 잘라야 돼. 3주에 한 번씩. 외래 환자가 몇 명이 예약돼 있을까? 내일 외래 환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무슨 말을 해줄지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환자를 대하면 별로 무섭지가 않다. 여보세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하나의 장기라고 했다. 나도 그렇다.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게 습관이 되다 못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찾아 뒤적거린다.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 아무 의미 없는 앱 열었다 닫았다를 하기도 한다. 휴대폰 중독이 된 것 같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적당하지 않은 상태로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멀리하면 되고 나는 그래도 의지가 강한 편이라 이깟 휴대폰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의지가 강한 편이라기보다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휴대폰이 없어져 버리기를. 휴대폰이 없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적어도 퇴근하고 나면 폰을 꺼놓거나 출근을 하지 않은 주말 같은 때에는 폰을 두고 어디 인적 드문 곳에 있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I am an old nice fellow다. 내과 의사는 노예라고 하는데 아마 로컬 나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올 수 있는 응급실 콜을 대비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중고등학생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버킷리스트를 써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쓸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쓰다 보면 그 중에 콜이 오겠지? 요새는 벨소리를 들으면 자꾸 깜짝깜짝 놀랜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맛있겠다. 오늘의 점심 병식 메뉴는 해물칼국수, 줄여서 해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쑥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다 먹었다. 비가 안 와. 비 온다며. 비가 오면 나는 마음만이라도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데 비가 안 온다. 이거 죽겠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기력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동기들이 보기에도 내과 1년차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참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이 어두워지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휴가를 갔다 오면 좀 나아지려나? 지금의 나에게 휴식이 필요한 건가? 다 힘들다. 나도 힘들고 우리 동기들도 힘들고 교수님들도 전공의 쌤들도 간호사분들도 다 힘들다. 뭔가 러시아 룰렛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이 흐름에서 낙오되지 않겠다고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내가 힘을 풀면 상대도 힘을 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가 힘을 더 세게 줘서 상대를 끝끝내 쓰러뜨려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풀려고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동남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보다 웬만큼 잘 산다는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도로에 외제차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않는 것 같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중요한 건 여유로운 삶인데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줬다가 결국 스스로 여유로운 삶을 끝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스며시 이 흐름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근데 하던 건 끝을 내야지. 펠로우 중간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지인 중에도 앞으로 요병에서 적당히 받고 적당히 일하는 게 목표인데 펠로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뭔가 해결책을 찾고 있었고 뭔가 동화책 같은 아름다운, 내가 어느 면에서 보아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만한 결말을 찾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이야기의 끝은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들이 그렇듯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배드엔딩은 내가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곤 했었던 것 같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것보다 바쁘게 일하다가 가끔씩 노는 게 재밌다는 예전 타 병원에서의 윈년차 선생님의 이야기도 생각난다. 예전에 청주국제미술관에서 별이라는 조형물 작품을 본 적이 있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문 손잡이 같이 생겼는데 왜 별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보니 그건 문 손잡이가 아니고 정확히 별이었다. 사는 것도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각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한 책임만 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감당 정도는 할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다. 근데 일단 여유를 가지고 내 안에 분노를 좀 삭히게 휴가를 좀 갔으면 좋겠다.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저 출연하는 거예요? 쌤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추석실 간호사예요. 왜요? 너무 선생님이 빨개져. 나 교수님. 너무 좋아서. 이게 뽑는 거구나. 요즘 병원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과분한 자리에 끼게 되었다. 촬영은 재밌었다. 편집 안 하고 찍기만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웠다. 근데 다리를 좀 오므려야 하지 않나 싶다. 내가 봐도 좀 불편하다. 이거 카메라 나오게 거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A롤, 잠깐만요. 슬레이트 치면 네. B롤, 오케이. 네, 슬레이트입니다. 자 신혜이 원컷에 테이크 원. 얼굴은 살짝 보이시게. 진짜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합시다. 마트를 좀 갔다 가야 될 건데 혹시 환자가 있나? 오늘 이마트 세일을 많이 한다는데 원래 오늘 이마트 계획이 없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확실히 여기가 비싸네. 가격을 보니 쇼핑 욕구가 사라져서 그냥 나왔다. 오케이, 여기다 차를 대놓고 하나로마트를 갑시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삼겹살 2,100원짜리 생삼겹살입니다. 와, 이게 이렇게 비싼지 몰랐네. 뚝심이 10,000원이야 10,000원. 먹어보고 맛있으면 토요일날 더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원불 삼겹살에 100g당 정말 2,100원이다. 기분이 좋다. 쇼핑할 맛이 생긴다. 짜파게티 하나 사고 비빔면도 하나 사고 얼마지 이거? 과자 하나 살까? 일단 너무 많이 사서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한다. 뭘 어쨌다고 연체료가 나. 관리비를 내가 안 냈었나? 아이씨 짜증나. 아니 냈는데? 피나배? 다 냈어. 새끼들이 돈을 냈는데도 연체를 때린다고? 전화 받아라. 제가 여기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제가 이래서 다 여기다가 써놔요. 이렇게 가끔 이런 걸로 사기치는 놈들이 있거든. 27,490원을 제가 이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계좌까지 써있어요. 어디다 보냈는지. 납기 내 금액이지. 6월 8일까지 납부 마감일인데 5월 28일날 관리비 입금을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내고 그냥 휙 버려버린다든지 뭐 생각 없이 있었으면은 그냥 바보같이 이거 내는 거지 이거를. 고지서를 뿌리면서 확인도 안 하고 발급하지는 않았을 거고 내일 전화하고 얘기하고 증거가 다 있는데도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면 112에 신고할 거다. 저건 어차피 내일 전화하면은 해결하게 돼 있어.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삼겹살. 비 오는 날 사전부터 먹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삼겹살도 소리가 괜찮아요. 냄새가 삼겹살 본연의 향이 아니고 뭔가 간장 조림 향이 나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이게 탄 게 아니고 후추랑 간장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요. 지금 잘 익은 거예요. 간장 뿌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니까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별하는 것도 조금 힘드네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체크포인트처럼 꼭 거쳐가야 할 혹은 달성해야만 하는 순간순간에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혹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투성이다. 10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20대에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취업이 됐건 사업이 됐건 혹은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자격증을 따고 돈 벌기 위한 준비와 경제적 독립을 계획한다. 30대에는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는다. 40, 50대에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배우자보다는 자식을 생각하며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자식들을 보며 속상해하기도 때로는 기뻐하기도 한다. 60대에는 사회에 등 떠밀려 나간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라떼와 형태는 바뀌었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 다 거기서 거기라고 어디 좋은 일만 있겠냐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병원을 의사로서보다는 환자로서 더 자주 다니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해보면 어릴 때 하루살이를 보며 들었던 생각, 쟤네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무슨 생각으로 살까?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게 체크포인트 도장을 찍고 나면 빠르게 지나가 버릴 나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다. 뭘 위해 사는가? 사실은 인생에 체크포인트란 건 의미가 없고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고 싶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인생에 체크포인트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시간 초과가 돼서 체크포인트를 끝끝내 지나지 못하고 리타이어가 되는 기분이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여기까지 왔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도 길어야 100년이고 나를 좋아해 주던 손가락질을 하던 그 사람도 길어야 100년이다. 수억, 수십억 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흐르던 시간의 시선에서 보면 하루살이나 오리나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내가 영특한 일을 한다고 한들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빠지게도 하지만 내가 뭘 잘못한다고 한들 크게 나빠질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대로 스펙만 쌓다가 타인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죽는 건 억울하고 하소연한들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았던 걸 돌이켜보면 누구보다 남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무엇이든 이겨먹고 싶고 이겨먹지 못하면 남의 흠을 잡아내고 싶어서 미워하곤 했지만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리고 바뀌는 걸 보니 나도 꽃머가 되고 있나 보다. 나는 36살 꽃머다. 아니 휴가를 간절히 가고 싶은 36 꽃머다. 저의 삼겹살이 완성됐습니다.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간장을 넣기를 잘한 것 같아. 먹어보니까 또 아, 이 집 삼겹살 잘하네. 다들 먹읍시다. 이건 술이 아니고 와사비입니다. Mrs. Snyder explained to me that when fate comes into play, choice sometimes goes out the window. 이날 삼겹살의 맛은 전문의 2차 시험을 마치고 먹은 콩나물 국밥에 이은 자유의 맛이었다. 그리고 그레이 아나토미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항상 던져주는 참 좋은 미드다. 진짜 맛있다. 이게 삼겹살의 고소한 맛이랑 간장의 짭조름한 맛이랑 후추의 약간 좀 그런 풍미와 와사비의 약간 매운맛이 교묘하게 잘 섞여 있어요. 전 솔직히 맛은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삼겹살은 역시 삼겹살이야. 맛있어요. 떠나가라고 말은 하지만